이번 주제는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목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인데 도입은 열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 말 한 거죠. 이거 아무 말 대잔치잖아. 컨셉 제대로. 아 근데 읽어보면 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예요. 네. 제목 잘 지었네. 네. 왜 근데 열정을 따르지 말라고 하죠? 저 이제 제가 1초일장에서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직업이나 일을 찾을 때 열정을 쫓지 말고 너무 좋아하는 일 쫓지 말라. 근데 그 얘기를 쭉 풀어 썼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할 때는 좋아하는 일을 찾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그냥 아마추어 때 했던 거랑 프로 때 했던 거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달라요. 예, 왜냐면 아마추어 때는 어떤 내가 책임질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도 적고, 경쟁의 압박감도 적잖아요. 근데 프로에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판이 달라집니다. 엄청난 경쟁 체제에 들어가고 결과를 못 내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압박감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특히 젊었을 때 선택했을 때에는 아마추어인 상태에서 내가 이런 프로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아마추어 했던 경험으로 프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여기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항상 제가 이 예시로 프로게이머를 많이 들죠. 왜냐면 게임만 건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게임을 자기가 10시간, 12시간, 5시간 하게 되면 내가 이걸 안 좋아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거지. 근데 막상 프로게이머가 되면 아마추어 때랑 다르게 합석도 해야 되고, 또 그전에는 그냥 이 게임 자체가 즐거웠지만 이제 분 단위로 분석도 해야 되고, 게다가 스타 같은 경우는 뭐 혼자도 많이 했지만 롤 같은 게임은 5명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 협동력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쉽게 만들어지나? 우리가 아마추어 때 즐거웠던 것과 프로 때 완전히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쫓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일을 했을 때 행복하게 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거냐? 일 자체보다 일하는 환경입니다. 왜냐면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야가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것들 허드렛 일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럼 내가 거기서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조직 문화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일하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 거기서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 취미를 쫓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네. 솔직히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언이 무엇일까 하다가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빼이는 아무 말 대잔치니까 아무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거를 평생 직장으로서 혹은 내 평생의 핵심적인 일로서 잡아가려면 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기준이 높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높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기준을 이제 2가지로 뒀거든요. 일을 하는 자체가 정말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즐겁다는 정도가 어떤 거냐면, 요즘에 제가 그 라스트 댄스 마이클 조단 보면서 너무나 빠져 살았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마이클 조단을 보면 마이클 조단이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 최고 선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시작할 때 그 시카고 불스라는 팀이 그렇게 명문 구단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LA 레이커스나 보스턴 셀틱스처럼 존경받고 뭐 인정받는 그런 팀을 만들겠다는 목적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쭉 보면은 조단은 그런 목적을 더 뛰어넘어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농구하는 자체, 더 나아가서 승부의 세계 자체를 좋아합니다. 전 그거 진짜 많이 저는 옛날 조던 그때 경기나 이런 걸 봤었거든요. 옛날 NBA를 그걸. 근데 그때 볼 때마다 느낀 게 조던 그 사람은 진짜 쪼잔 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빡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제일 이겨먹지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쪼잔 왕이 거기에 다큐멘터리 보시면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번 판 졌어. 그러면은 다음 판에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스스로 막 지어냅니다.
그러고서 완전 묵사발로 이겨버리.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마디 했으면 10마디 한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조단은 내가 이거를 우승시켜가지고 최고의 선수 되겠다보다 더 강력했던 건 뭐냐면 승부 자체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단이 농구뿐만 아니라 도박도 많이 하고 내기 골프도 많이 하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삶 자체가 승부예요. 때문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걸 해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면은 조단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기준이 내가 정말 좋아해야 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과정 속에서 빠져들어야 돼요. 결과가 아니라.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어떤 일이든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내가 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이 싫어진다? 좀 힘들어진다? 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칭 완벽한 내적 동기가 있는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철저한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이 후회되거나 아 이걸 왜 했다? 한다면 좋아하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사업을 2번 실패해서 말아먹었다는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제가 말아먹었을 때에 여러분 사업 실패하면 되게 힘듭니다. 근데 했을 때에 아 이제 나 비즈니스 못하게 먹겠어 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또 하고 싶은 거죠. 이제 내가 왜 실패했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하는 행태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후회나 막 방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걸 해야 될 거라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 실패의 데미지가 나에게 크게 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높은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에 완전히 완전히 몰입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한다 하거나 아니면 내가 철저하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후회되거나 쳐다보기 싫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해낼 수 있을까 분석하고 있다면 아, 이 일은 내가 좀 좋아하고 있구나.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초가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실패의 데미지가 별로 없어졌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데미지가 없는 게 아니고 아니 데미지는 있지. 네, 데미지 있는데 물리적인 데미지는 엄청 있는데 그렇죠. 정신적인 데미지가 그 없어요. 일에 대한 나의 네. 열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정도의 높은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 충족했다면 도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게 처음에 아마추어 프로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했던 아마추어 때는 아니면 내 감각이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멘토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는 그 일 자체가 좋아 보여. 그래서 이거 내가 간접적으로 봤을 때 해볼만 하고 나도 좋아할 것 같은 거야. 라고 뛰어들었다가 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좋아하는 일에 올인하기 전에 필요한 거는 다양한 경험인 거죠. 요거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아는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고 아는 동생의 친구인데 바리스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커피 이런 것도 배우고 배울 때는 재밌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험을 쌓겠다고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상 손님 대처하는 게 맞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난 이 일을 못해 먹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닌 거지. 예,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타이거 우즈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6개월 때 그 부모님에 의해서 이 골프채를 잡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속칭 이제 타이거 우즈는 그 조기 교육의 성공적 신화예요. 얼마나 일찍부터 아이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아이를 정말 대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찍부터 아이의 적성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부모가 올인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 적성을 발견했다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부모의 뇌피셜인 거야. 자기 꿈에 혹은 아이가 초반에 조금 잘하는 걸로. 근데 실제로 이 대성한 아이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대성한 사람들이 어렸을 연구를 해봤더니 타이거 우즈는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였고요. 많은 케이스는 뭐냐? 샘플링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샘플링 기간이 뭐냐? 아이들한테 다양한 걸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적도 필요 없어. 한번 해봐.
즐겨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 테니스 제일 잘 치는 사람 누구죠? 페더러. 예, 페더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완전히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봐 이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테니스를 잘해. 예, 타이거 우즈보다 페더러 케이스가 훨씬 더 일반적이라 하는 거죠. 왜냐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직접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간접 경험이 아니라. 또 누가 잘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직접 해보면 정말 얘기했던 디테일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 정말 내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실력을 키우는 건데요. 이게 약간 양면적이에요. 내가 이것이 실력이 없으면 어느 정도 이 일을 했는데 실력이 없으면 좋아하지 않을 않은 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재미가 없어지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두 번째 해드리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좋아하는 일이라면 대부분 실력이 늘고요. 네. 실력이 늘고 또 실력이 있다면 대부분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는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조금 오래 했는데 내가 이거가 실력이 안 늘어. 그러면 이것이 내가 좋아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려면 실력이 좋아야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 일 자체도 좋지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업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일했을 때 아무리 이걸 내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맨날 안 좋은 평가를 들으면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이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실력이 좋으면 좋은 평가도 받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 그러니까 피드백,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실력을 키워라. 반대로 내가 실력이 없다면 그 좋아하는 일인지를 생각해봐라. 네. 할 수 있겠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일은 바뀔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진짜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좋아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좋아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 만나서 더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일인데 내가 기존에 했던 것과 이걸 짬뽕 했더니 더 좋은 게 나온 거야. 그래서 다른 일터에서 다른 양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고도 이걸로 내가 그냥 장인 정신으로 혹은 덕후 정신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붙잡는 경우가 있는데 더 좋은 일, 내 마음도 바뀔 수 있고 더 좋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는 지인분 사례를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직업이 가수예요. 가수. 발라드 가수. 가수라는 직업이 정말 상위 0.1%만 다 가져가는 그런 그치. 직업 중에 위너 텍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고 좋아는 하지만 성공하기는 정말 힘들고. 그렇죠. 그럼 이분이 그러면 가수로서 실패했냐? 아니에요. CM송도 만들고 아니면 무슨 회사에서 로고송 같은 거 만들고 그것도 작곡을 하고 그리고 뭐 강연도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수이지만 이제 다른 작곡이나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다 자기가 벌 만큼 또 벌어요. 내가 미술을 좋아한다고 해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뭐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대 입시생들 개인 교습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루트는 정말 많아요. 찾아보면. 되게 우리 충이가 아주 간만에 아주 소름이 끼칠 뻔했어. 아직 끝이 않았는데 아주 좋아요. 네. 맞아요. 어떤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일을 안 해봤을 경우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대표적인 어떤 한 모습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그 분야에 들어가면 정말 변형되고 다양한 일의 형태가 있다는 거.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은 다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전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는 5가지 방법에다가 이제 제이가 같이 합쳐서 6가지 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좋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넣어버렸어요. 정말 원하신다면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고,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그러니까 일을 정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뼈아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